삼국사기 신라 분기에는 진평왕 31년인 609년에 모지역 아래의 땅이 불에 탔다 하는 기사가 있고, 무열왕 4년인 657년에는 토암산의 땅이 불에 탔는데 그 불이 3년 만에 꺼졌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7세기 당시 토암산이 활화산이었으며, 이들 기사는 화산 폭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삼국사기의 이들 기사와 연결하여서 토암산의 이름자인 토암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토할 토에 머금을 함, 용암을 머금고 있다가 토하는 산, 즉 토암산의 이름 자체가 활화산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삼국사기 신라분기의 토암산을 현 경주의 토암산으로 보고서 삼국사기 이 기사들이 화산 폭발을 의미하므로 현 경주의 토암산은 당시 활화산이었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최소 수준의 상식을 벗어나서 안드로메다행 급행 편도선을 타는 사고로서 당시 신라는 경상도를 비롯한 한반도 동남부가 아니라 현 안위성 하피시의 도읍을 두고서 중국 중랑부를 지배하고 있었고, 현재 경상도 경주 토암산은 화산이었다고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신라 도읍이 위치했던 하피시 인근 함산현의 함산이 바로 신라 토암산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대륙 신라론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게시한 신라 경주 토암산은 안위성 함산인가 영상에서는 신라 토암산 제안위성설을 비판하는 데 주안하여서 안위성 마안산시 함산현의 옛 행정지명인 화주 함산현 그리고 함산현 경내에 존재한 함산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문헌을 교차 분석하고 현지 지형을 관찰하여서 이 함산이라는 명칭이 머금다라는 뜻을 새긴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에워싸면서 모여있는 형세와 형상에서 그 뜻이 온 것임을 논증하였고, 이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7세기 경주지역 모지역과 토암산의 땅볼 기사는 화산 폭발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주를 비롯한 그 일대가 여러 분절된 단층이 지나면서 지진이 예로부터 잦았고, 그 땅 아래에는 대량의 천연가스가 있어서 인근 해역에서는 실제 천연가스를 산출하고 있으며, 포항 대잠동에서는 공사 중 땅속에서 새어나온 천연가스에 불이 붙어서 그 불길이 현재까지 무려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7세기 모지약과 토암산 땅불은 화산 폭발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주 토암산의 한 축인 만호봉에서 화산석이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서 경주 토암산이 화산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7세기 기사에서의 토암산은 현 경주 토암산이 아니라 안위성 만산시 함산현에 있는 함산으로 봐야 한다는 안드로메다행 주장을 논박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신라 토암산 제안위성설을 비판하는 데 주안하면서 누락되거나 미진하였던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7세기 모지약과 토암산 기사에서의 땅불 자체를 논하는 데 집중하여서 후대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서 이들 7세기 기사가 화산 폭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삼국사기를 근거하여서 7세기에 경주 토암산이 폭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폭발음이 발생하며 땅이 흔들리고 그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용암과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서 용암은 삽시간에 흘러내리고 화산재는 공중에 높이 비산하였다가 땅에 떨어져서 쌓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7세기 해당 기록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용암 분출과 화산재의 비산 낙하, 산사태, 폭발음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직 땅이 타기 시작해서 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옛 문헌은 화산 폭발, 즉 화산의 분출에 따른 그 사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먼저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목종 5년 6월 탐라산에서 구멍 4개가 열리면서 붉은 물이 솟아나오더니 닷새가 지나서야 그쳤는데 그 물은 모두 와석이 되었다. 여기서 붉은 물, 즉 적수는 용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용암물이 모두 와석이 됐다고 하였는데 와석은 기와, 즉 기와또를 가리킵니다. 와석이 되었다는 것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현무암 등의 화산석이 대체로 검은 빛이고 가볍고 두드리면 속이 어느 정도 비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 기와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시 탐라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새롭게 섬이 만들어진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탐라에서 상스러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서 솟아나왔으므로 태학 박사 전공지를 보내어서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 구름과 안개로 깜깜해지고 땅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래 반낮으로 계속되더니 비로소 계자 산의 높이는 100여 장이나 되고 주변 둘레는 40여 리 정도가 되었으나 초목은 없고 산 위에는 연기가 덮여 있고 바라보면 마치 석류왕 같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전공지는 직접 산 아래에 가서 그 모습을 그려서 바쳤다. 구름과 안개로 깜깜해지고 땅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진동이 있었다 하는 것은 화산이 폭발할 때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산 위에 연기가 덮여 있는데 마치 석유황 같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석유황은 유황을 가리킵니다. 유황은 현재에도 대체로 화산지대였거나 화산지대거나 그 화산지대에 특히 분화구 부근에서 채취가 됩니다. 해저에서 폭발하면서 땅이 솟구쳐 오른 것인데 폭발이 멈춘 후의 모습이 유황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백두산 폭발과 관련된 기사로서 숙종실록의 기록입니다. 함경도 부룡부에서 이달 14일 오후 시에 천지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때때로 혹은 황적색의 불꽃 연기와 같으면서 비린내가 방에 가득하여서 마치 화로 가운데 있는 듯 하여서 사람들이 훈혈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사경 후에야 사라졌다. 아침이 되어보니 들판 가득히 재가 내려 있었는데 흡사 조개 껍질을 태워 놓은 듯 했다. 경성부에도 같은 달 같은 날 조금 저문 후에 연무의 기운이 갑자기 서북 쪽에서 몰려오면서 천지가 어두워지더니 비린내가 옷에 배어 스며드는 기운이 마치 화려 속에 있는 듯 해서 사람들이 모두 옷을 벗었으나 흐르는 땀은 끈적이고 나는 재가 마치 눈처럼 흩어져 내려 한치 남짓이나 쌓였는데 주어보니 모두 나무 껍질이 타고 남은 것이었다. 강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또한 모두 그러했는데 간혹 특별히 심한 곳도 있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열기가 발생하여 근처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고 화산재가 비산하면서 햇빛을 가려서 일시에 사방이 어두워지고 그 재가 내려앉아서 들판 가득히 쌓였던 것입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 실록의 화산 폭발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폭발의 양상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609년 모지학과 657년 토암산 기사는 화산 폭발의 양상과 거리가 멉니다. 609년 모지학 기사는 화산 폭발이 아니라 9개월 동안 땅이 불탄 사실을 적었고 657년 토암산 기사는 역시 화산 폭발이 아니라 3년 동안 땅이 불탄 사실을 적었습니다. 이들 두 사건이 화산 폭발을 기술한 것이 아니면 분명한데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현상을 적은 것일까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진평왕 31년 서기 609년에 모지야 기사는 땅이 불에 탔다라는 정보를 기술하면서 지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해랑 4년 서기 657년에 토암산 기사는 지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와 연 모두 불에 타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저는 우리 역대 문헌에서 이와 유사동질한 사건 기사를 찾기 위해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쓰인 지소, 지연과 함께 이와 뜻이 같은 지화를 추가하여서 지소, 지연, 지화 이 세 가지의 열쇠 말을 사용하여서 탐색하여 봤습니다. 이리하여서 조선시대 문헌에서 여러 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실록 1441년 7월 20일의 기사입니다. 함길도 온성부 건엄동에서 땅이 타서 흙과 돌이 그슬렀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또한 이보다 먼저 경상도 영해와 함길도 경성에서도 땅이 불에 타면서 흙과 돌까지 모두 타면서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영해는 포항 북쪽에 있는 지금의 영덕 지방입니다. 다음은 그 4년 후인 1445년 1월 20일의 기사입니다. 함길도 경성도 진봉동에서 땅이 탔다는 기사입니다. 그 자세는 불빛은 보이지 않는데 나무와 풀을 가져다 대니 불길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 면적을 보면 대략 세로 7m, 가로 3, 4m로서 협소한 땅입니다. 즉 일반적인 산불이나 들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대체로 산불이나 들불은 각각 산화, 야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화, 지소, 지연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 이틀 후의 기사입니다. 세종대왕이 함길도 감사에게 유시하면서 최윤덕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불이 타는 땅 밑에 성유황, 즉 유황이 있을 수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 보라고 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다른 왕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매사에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다음은 그 석 달 후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도 영해부에서 땅이 탔다 하는 기사입니다. 그 탄 땅의 크기가 대략 세로 2, 3m, 가로 1m 정도로서 역시 협소한 면적입니다. 이때에도 세종대왕은 성유황이 있을 수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 보라고 명합니다. 유황은 화약의 원료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자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종실록의 1483년 4월 29일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경상도 영해부입니다. 흙을 반척 파보았더니 화기가 치성하고 사석이 불을 이루었다는 기술에서 토탄 등 석탄 계통이 의심됩니다. 다음은 중종실록의 1531년 5월 13일의 기사입니다. 황해도 연안부 다정리에서 발생한 지화인데 연 단위의 장기간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파서 살펴보니 숯 같기도 하고 재 같기도 하더라는 보고에서 역시 석탄 계통을 의심케 합니다. 다음은 같은 해 같은 달 24일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황해도 은유련의 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인 6월 11일에 중종은 황해도의 연이은 지화를 중대하게 여겨서 지화가 발생했다 하는 전대 기록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특히 세종조 10여 년간의 경상도 영해부에서 지화가 발생하여서 3년 만에 꺼졌다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세종조 10여 년은 1411년입니다. 다음은 현종실록의 1674년 1월 24일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경상도 영해부에서 지화가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면적이 세로 8척, 가로 1척 5치로서 역시 협소한 구역입니다. 현종개소실록 역시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면적 수치가 다소 달라서 세로 8척, 가로 1척 남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종실록의 1724년 윤 4월의 기사입니다. 함경도 홍원현에서 발생한 지화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에서는 이 지화를 산불로 국역해 놓았는데 산불은 산화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는 있는 그대로 지화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야승 해동잡록의 기록입니다. 성화계묘에서 성화는 1465년부터 1487년까지 명나라 헌종이 사용한 연호입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조선의 성종대에 해당하며 계묘년은 1483년입니다. 영해부에서 발생한 지화를 적고 있는데 타고 남은 돌덩어리가 숲같이 검으면서 불에 놓으니 불이 붙었다고 한 대목에서 이 지화의 발생 원인이 석탄 계통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지화 사건을 적은 대동야승 해동야언의 기록입니다. 성화 계유에서 계유는
계묘의 오기입니다. 이 시대의 계유년은 1453년과 1513년이 있어서 성화 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성종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에서의 비슷한 사건 그리고 고려와 조선에서의 지화 사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특히 고려 인종과 명종 때의 지화 사건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연려실기술의 천문정고 재상편의 세종조 기록입니다. 세종 15년인 1433년에 경상도 영해부에서 지화가 발생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종조의 기록입니다. 문종 2년인 1452년에 경상도 상주에서 지화가 발생한 사실을 적고 있는데 그 타버린 돌덩어리가 숯 같아서 불 속에 넣으면 불이 붙었다 하는 대목에서 역시 석탄 계통이 의심됩니다. 다음은 성종조의 기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동야승과 성종실록에서 전하고 있는 사실과 동일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다른 문헌에 따르면 갑진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갑진년은 그 다음인 1484년입니다. 다음은 인조조의 기록입니다. 인조 15년인 1637년에 경주에서 지화가 발생한 사실을 적고 있는데 특히 그 불길에 큰 바위가 모두 타 녹았다 한 대목에서는 이 지화가 석탄 또는 유황 계통과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지화임을 의심케 합니다. 다음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경상도 영해도부의 기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기록에서 유독 지금의 영덕 지방에 해당하는 경상도 영해도부에서 지화가 자주 발생하였음이 관찰되었는데 동국 여지 승남은 그 장소가 영해도부 남쪽에 있는 송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지화가 발생한 송현의 땅 밑에서 석류황을 찾아보았으나 석류황을 얻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려실기술의 천문정고 재상편 성종조에서는 고려시대 인종과 명종 때에도 지화가 발생하였다고 적었고 같은 내용을 대동야승, 해동야언, 성종편 역시 적고 있습니다. 지화, 지연, 지소 등으로 탐색하였을 때 고려시대의 관련 사실은 찾지 못하였는데 이들 기록을 근거하여서 다시 찾아보니 그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들은 고려사 지, 오행, 화편에 있었는데 먼저 인종 8년에 해당하는 1130년에 지금의 황해도 배천에 해당하는 배주에서 지화가 발생하였는데 불이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왔다 하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 지화는 석 달여 동안 지속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종 10년에 해당하는 1180년에 서경의 의연촌에서 발생한 지화입니다. 역시 다른 지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협소한 구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의 검토 내용을 표로서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화가 발생한 지역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등 네 권역으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경주와 같은 권역에 속한 지금의 경북 영덕 지방에 해당하는 영해부에서 다수 발생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인조 제위 시기인 1637년에 경주에서 지화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의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7세기 경주 모지역과 토암산에서 발생한 지화는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화 사례가 역사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화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토탄 등 석탄 계통의 응열에 의한 자연 발화, 유황의 응열에 의한 자연 발화, 그리고 천연가스의 누출에 의한 자연 발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토탄 등 석탄 계통의 응열에 의한 자연 발화가 그 원인일 개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화 관련 기록에서 그 원인이 석탄 지질에 있을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종 14년의 지화 기록에서 흙을 팠더니 사석이 불을 이루었다 하는 대목. 역시 동일시기 동일 사건을 서술한 대동야승의 기록에서 타고 남은 돌덩어리가 숯 같고 불에 놓으니 불이 붙었다 하는 대목. 그리고 불에 탄 석괴가 숯같이 검은데 불에 넣으면 불꽃이 일었다 하는 대목. 중종 26년에 땅을 파서 살펴보니 숯 같기도 하고 재 같기도 하였다 하는 대목. 그리고 고려사의 인종 8년 지화 기록에서 땅 아래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흙이 검은색이었다 한 대목이 그것입니다.
석탄은 그 석탄화의 정도에 따라서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구분됩니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발생한 지화 사례가 대부분 지표면 또는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토탄 또는 갈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석탄은 동북아에서는 12세기 송나라에서 처음 실생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는 것이 일반설인데 성과 교류가 잦았고 문화적 수준에서도 송나라에 못지 않았던 고려 역시 이 비슷한 시기부터 석탄을 이용하거나 그 실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석탄에 대한 기록 그리고 토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선조 19년 서기 1586년의 기록을 보면 평양은 땅이 검은데 토탄참에 산 언덕 지역의 흑색은 아주 검어 음습한 곳과 같습니다. 불이 난 곳의 흑색은 잡석 토질이 모두 타서 몹시 검은데 초목을 던져 넣으면 곧바로 연기가 나며 불이 일어납니다. 화근을 찾았지만 별다른 화기가 없었고 열이 모여서 불이 생기니 그 변개가 보통이 아닌데 불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땅 속의 불이 흙과 돌을 여러 달 태우는 것이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라고 하여서 토탄의 성질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토탄은 진흙 니자를 써서 니탄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피탄인데 현재도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채취가 됩니다. 한반도는 석탄이 전국적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남한 지역을 한정하여서 보면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경 인근의 상주는 문경 탄광과 함께 한때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탄광이었습니다. 상주는 조선 문종대 지화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경주 영일 즉 경주 포항 지역은 갈탄 매장지입니다. 실제 갈탄을 채취 생산하는 탄광이 존재했습니다. 1950년 즈음에 남북한 주요 탄광 매장량 비교표를 보면 황해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지화 발생 지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경주에서 갈탄이 생산되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황의 응열에 의한 자연 발화를 지화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석탄과 마찬가지로 유황 역시 온도가 응축이 되어서 일정 온도, 즉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습니다. 지화가 발생한 함경도와 경상도에 그 땅 아래에 석유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게 한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엿보이듯이 조선왕조실록 등의 지화 관련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지화의 발생 원인으로서 유황을 주목하여서 추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경상도 영해도부초는 지화가 발생한 이 지역에서 석유황이 존재하는지 땅을 파서 찾아보았으나 석유황을 얻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실록의 성종 8년 기사를 보면 역사 시기에 지화 발생이 보고된 주요 지역인 경주에서 유황이 채취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여러 곳에서 석유황이 채취가 됐는데 이 기사는 그 중에서 청풍과 경주에서 온 유황을 일본산 유황과 비교하여서 품질 테스트를 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경상도 관찰사에게 경주에서 산출된 유황이 쓸만하니 잘 관리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지화 발생 원인 추정 그 마지막으로 천연가스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지화 발생 사례에서 1637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화 기록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토탄이나 유황을 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모두 타서 녹았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 토암산의 서북쪽 만호봉 일대에는 고온에 의해서 암석이 녹았다가 식으면서 유리 결정이 맺힌 일명 거품돌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돌이 생성되려면 토탄이나 유황에 의한 지화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주와 포항 등지는 여러 개의 분절된 단층들이 맞물려서 옛부터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비교적 넓은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해역에 천연가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주, 포항 등지의 땅속에도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천연가스가 존재하며 지진 등의 지반 균열에 의해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일이 경주 바로 옆에 있는 포항의 대장동에서 2017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수를 뽑기 위해서 관정 작업을 하던 중에 천연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 무려 7년이 되도록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에서 시뻘건 불길이 계속 타오릅니다. 지난해 3월 8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지하수를 찾기 위해 200m 아래까지 관정을 파다 새어나온 가스로 시작된 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번기의 609년 모지와 기사와 657년 토암산 기사는 화산 폭발 또는 화산 폭발에 의한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화 현상을 기록한 것이며, 이러한 지화 현상은 그 후대인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경주를 비롯하여서 여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 원인은 토탄 등 석탄, 유황, 천연가스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